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TI구조기술사 사무소라는 곳에서 저는 추유림이고요. 여기 김민우 대리님이 함께 실습을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 철골 모멘트 골조 해석 및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목차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 일단 건물, 저희가 지금 실습할 건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건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물이 이제 사무소 건물의 지상 6층 건물이고요. 구조물이고 철골 보통 모멘트 골조가 사용된 것이고 사용되는 그 구조 재료가 SS275랑 SM355가 사용이 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랑 철근 같은 경우에는 합성보나 합성 기둥 사용되기 때문에 같이 기재가 되어 있는 거고 27MPa 그리고 SD400 사용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배포된 실습용 건물에는 일단 뼈대만 올라가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되어 있고요. 오늘 같이 실습을 하면서 지금 섹션을 적용해 볼 부재를 오른쪽에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요거는 같이 진행하면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구조 평면도랑 해석 모델을 보시면 다음과 같고요. 구조 해석 모델을 본격적으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료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Define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Material Property에 들어가 보시면 원하는 재료를 정의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일단 정의하는 걸 실습하기 전에 이 구성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재원이라고 제가 해석을 해서 적어 놓은 건데 제너럴 데이터라고 해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머티리얼의 이름 그리고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타입, 지금 저는 스틸에다가 체크를 해놨는데 뭐 콘크리트도 있을 수 있고요. 유저 디파인 같은 것도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이게 등방성 재료이냐 아니면 이방성 재료이냐 이런 것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단위 중량과 질량을 입력하는 파트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입값이나 푸아송비, 열팽창계수, 쥐값 같은 역학적인 물성치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탭스 같은 경우에는 그 설계용으로 사용하는 강도에 대한 정보를 이 머티리얼 탭에서 직접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지금 화면을 보면서 실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켜주시고요. 이 탭스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네, 여기에서 Define 메뉴에 가서 Material Property에 가보시면 네. 여기에서 저희가 원하는 재료를 이제 추가하실 수도 있고 뭐 이미 들어가 있는 재료를 카피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모디파이나 보기만 하는 것도 가능할 텐데요. 일단 새로운 머티리얼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필요한 게 네, 일단 화면 보기 전에 이거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특징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설계용의 그 강도를 입력하는 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재료의 항복 강도 같은 경우에 그 강구조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KDS의 413010에 보시면 이 구조용 강제에 대해서 이 판 두께를 가지고 재료의 강도 저하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프로그램 자체에서는 이 강도 저하를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자가 이걸 반영을 하고 싶다면 제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SM35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 두께에 대해서 강도 저하를 반영하고 반영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별도의 머티리얼을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습하려고 하는 지금 우리가 직접 입력해 보려고 하는 머티리얼이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SS275부터 만들어 볼까요? 네. 지금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을까요? 지금 같은 화면 보고 계시면 네, 필요한 정보를 따라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마 모니터 양쪽에서도 같은 화면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스틸로 체크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레이드 SS275 선택해서 OK 해주면 내장되어 있는 DB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OK를 하면 저장이 되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만들어 볼 부재가 저희는 지금 실습할 때 SM355 같은 경우에는 두께별로 강도 저하를 반영해 줘야 되기 때문에 2가지를 만들 거고요. 그래서
KS22에서 SM35 선택하셔서 OK 하신 다음에 네, 이번에는 이제 사용자가 직접 이름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두께별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16mm 이하인 거 만들어 보고요. 이때는 강도 저하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저장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SM355에 16 초과하면서 40mm 이하인 게 사용이 될 거고요. 이때는 강도에 대한 저하를 반영해줘야 되기 때문에 방금 보신 것처럼 중간에 이 Modify Show Material Property Design 데이터를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FY, FU, FYE, FUE가 있는데 이 부분의 강도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다 여기까지는 문제없이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만들어야 되는 게 콘크리트에 대한 거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죠? 네, 새로 만들어야 되죠. C27을 새로 만들어 볼 거고요. 이번에 머티리얼 타입을 콘크리트로 해서 네, 이것도 KS19로 바꿔주시고 그레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K 하시고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정보가 맞는지 한번 보신 다음에 OK 하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엔 철근에 대한 정보 한번 넣어 볼게요. 머티리얼 타입의 리바로 바꿔주시고 네, KBC2016으로 두신 다음에 SD400으로 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저희가 필요한 재료가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아마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다시 자료로 돌아가서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재료에 대한 정보는 정의를 해줬고 다음으로는 철골 보기둥에 대한 단면 속성 정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철골 보기둥도 있고 저희가 합성 기둥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따로 할 거기 때문에 우선 철골 보기둥에 대한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똑같이 Define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서 섹션 프로퍼티에 들어가서 이 철골 보기둥의 경우에는 프레임 섹션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거 만들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Import New Property라고 해서 이미 내장되어 있는 DB를 사용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유저로 Define으로 만들고 싶으면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Add New Property로 만들 수가 있고요. 저 이거 클릭 한 번만 해줘. 화면 클릭을 해줘. 네. 저희는 이미 내장되어 있는 DB를 가지고 일단 먼저 만들어 볼 건데 이제 특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래서 내장되어 있는 DB 사용 당연히 가능한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탭스에서는 이 내장 DB에서 그 내장 DB 안에서는 필렛 반경에 대한 정보가 0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탭스 계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단계에서 이제 보완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걸로 확인을 했었고요. 만약에 필요하다, 이 필렛 반경을 반드시 내가 넣어야 되겠다 하시면 지금 여기에 코리안 KS21이 아니라 유저 디파인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필요하다면 이 필렛 반경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습으로 넘어가 볼 거예요. 이 탭스로 넘어가 주시고요. Define에 가서 이번에는 Section Property에 들어갈 거고요. 저희 프레임 섹션 만드는 거니까 프레임 섹션에 프레임 섹션 네,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메뉴에 있는 Import New Property고요. 두 번째가 Add New Property인데 저희는 맨 첫 번째 거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장되어 있는 형태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 스틸에 H형광 형태로 넣어 보겠습니다.
저희 KSDB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프로퍼티 파일을 코리안 KS 21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머테리얼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거 중에서 해당하는 재료 선택해 주시면 되고 SS27호부터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그 부재, 규격을 선택해서 또는 이제 입력하면 자동으로 여기에 그 해당하는 것들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뜨는데 지금 원래 저희 자료에는 제가 실습용으로 어떤 거 만들어야 되는지 넣어놨었는데 화면을 두 개를 동시에 볼 수가 없어서 지금 실습하는 이 이탭스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596이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뜨고 있는 DB 하나를 선택해서 바로 OK 눌러주시면 들어갔습니다. 왼쪽에 리스트에 하나 추가됐죠? 같은 방식으로 조금 더 추가해 볼게요. 다음은 똑같이 H형광 선택해서요. 이번에는 SM355의 16mm 이하에 해당하는 H형광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것도 596 사이즈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번에는 SM355의 40mm 이하로 만들었던 재료를 적용할 414로 검색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검색해서 OK 해주시면 지금 왼쪽에 화면 왼쪽에 떠 있는 이 리스트 3개, 새로 만든 리스트 3개하고 본인이 만든 리스트하고 동일한지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만드셨을까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면 끄면 안 돼요. 아니, 다시 들어가 봐요. 네, 이렇게까지만 하면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그 형광의 규격에 대한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내장되어 있는 DB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이름을 지정하지 않고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사용하실 때는 이 규격의 이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부재의 이름을 쓰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부재의 이름을 직접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방법을 지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기서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네, 만약에 이름을 직접 지정하고 싶으시면 유저 디파인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규격의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첫 번째 H414-405-1828 부재는 SC1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잘 바꾸셨죠? 네, OK 하고 넘어가고요. 다음 부재. 똑같은 방법으로 부재명을 바꿔주겠습니다. 네, SB1으로 똑같이 바꿔주시면 돼요. 다음. 이거는 SG1 부재로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OK 하시면 이제는 리스트에 SB1, SC1, SG1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철골 보기둥에 대한 단면을 정의하거나 부재명을 바꾸거나 하는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슬래브 단면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들 이탭스 모델을 딱 켜시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슬래브 섹션이나 데크 섹션 같은 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슬래브라고 하는 그 요소 자체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냐면 이제 슬래브라고 하는 요소가 있고 데크라고 하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이탭스에서는 어떤 바닥 또는 면 하중을 넣기 위해서 쉘 로드를 사용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쉘 요소가 필요하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저희가 슬래브에 대한 단면을 정의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슬래브 섹션이 두 가지로 나눠 있고 슬래브 섹션과 데크 섹션 이 두 개의 차이라고 한다면 이 단면을 정의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모델링 타입이 어떻게 되느냐의 차이인데요. 가운데 그림 보시면 슬래브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 타입을 4개 중에 하나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쉘 요소인데 두께가 두꺼운 거, 두께가 얇은 거 이런 거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멤브레인 요소로 할 수도 있고 레이어드라고 해서 다양한 내가 원하는 다른
요소들이 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슬래브를 따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데크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는 모델링 타입이 하나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멤브레인 요소로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 그 전에 하나 말씀을 또 드리면, 그래서 슬래브 섹션 같은 경우에는 하중을 가해주고 나면 이 방향으로 하중이 전달이 되는데요. 데크 섹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일방향으로 하중이 전달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쉘 요소를 모델링하고 하중을 가력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데크 섹션을 만들긴 했는데 하중의 방향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싶다 하시면 그 쉘 요소의 축을 변경함으로써 하중 가력 방향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이것도 섹션이기 때문에 Define 메뉴에 가서 섹션 프로퍼티에서 데크 섹션이라고 하는 걸 선택해서 쭉 모델링을 하게 되실 건데요. 일단 저희가 어떤 바닥판을 모델링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저희는 평판 데크 플레이트로 모델링을 할 거고요. 슬래브 자체의 두께와 재료 강도, 전단 스터드에 대한 정보는 위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창에서 똑같이 데크의 그 속성 이름 정해줄 수 있는 파트가 있고, 타입을 어떤 걸로 할 것이냐를 선택하는데, 이 타입이 총 3가지가 있어요. 이탭스에서 지원하는 데크 슬래브의 타입이 3가지가 있고, 필드 데크, 언필드 데크, 솔리드 슬래브 중에서 우리는 평판 데크 플레이트이기 때문에 이 솔리드 슬래브를 사용해서 오늘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일단 여기 모디파이 같은 것들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속성을 수정하는 게 되겠고, 이 전단 스터드에 대한 정보를 맨 밑에 프로퍼티 데이터에 입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화면을 보면서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Define에 가셔서 섹션 프로퍼티에 가서 데크 섹션을 눌러보시면 또 추가하는 메뉴가 뜨죠. Add New Property 눌러주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데에서는 필드가 처음에 타입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퍼티 네임을 원하는 걸로 일단 바꿔주시고, 그리고 타입은 저희가 아까 솔리드 슬래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입력하는 정보에 맞춰서 창이 변경이 되고요. 슬래브에 사용되는 머티리얼이 27, C27을 사용해야 되니까 바꿔주시고, 그리고 전단 스터드에 대한 정보는 지금 입력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따라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슬래브 두께 아까 150mm 였었고요. 스터드의 직경은 19, 스터드의 높이가 90, 그 다음에 그 스터드의 텐사일 스트렝스가 400. 여기까지 입력해서 OK 하시면 데크 슬래브 섹션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슬래브가 만들어졌죠. 잠깐, 네.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는, 슬래브 요소를 모델링을 하되 만약에 여러분들이 슬래브의 강성을 조정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그 슬래브 강성 조정은 여기 중간에서 하시면 돼요. 그 모디파이어라고 해서 모디파이 눌러보시면 가운데와 같은 입력 화면이 뜨고요. 축별로 멤브레인, 그러니까 면 내방향, 면 외방향에 대해서 쭉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성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 또는 매스 자체, 그리고 질량에 대해서 바꾸실 수가 있는데, 무게에 대해서 이때 그 슬래브 요소의 국부좌표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지금 참고하시라고 이제 옆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축에 대해서 슬래브 강성을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요걸 하기 전에 일단 슬래브를 그러면 모델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이탭스 가서 여기까지 일단 입력이 되셨을 거고 OK 하고 넘어간 다음에 판을 만들었으니까 그 속성을 모델에 입혀봐야겠죠? 그래서 바꿔야 되는 슬래브 단면들 지금 입력되어 있는 것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메뉴에서 어사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는 어떤 슬래브가 지금 들어간 건지 어사인이 되어 있는 게 이제 글씨로 표현이 되거든요. 여기까지 다들 문제 없으실까요? 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슬래브의 축을 변경하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미 어떤 슬래브 요소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 슬래브 요소의 주축을 변경하고 싶다 하시면 그 슬래브 정보에 들어가서 축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네, PPT 보시면 여기 위에가 바꾸기 전 상태고요. 아래가 바꾼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고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이 탭스를 쓸 때 많이 오해하시는 게 그러면 반드시 쉘 요소를 만들어서 반드시 쉘 하중을 써야 해석이 되느냐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테스트용으로 해석을 좀 추가로 돌려봤고요. 이건 실습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자료 보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조건이라고 파란색으로 음영을 넣어 놓은 상태가 지금 저희가 실습하고 있는 모델의 상태입니다. 슬래브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데크 섹션이니까 멤브레인 타입이 사용이 되어 있는 거고 강성은 전혀 저감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긴 하죠. 그런데 멤브레인 요소이기 때문에 면 내에 대한 강성은 있지만 면의 강성은 전혀 없는 상태예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하중을 중력 방향의 하중을 쉘로드로 지금 가력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슬래브의 자중은 자동으로 그 두께의 정보에 맞춰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각막, 리지드 다이어프램은 설정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할 건데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해도 결과가 동일한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밑에 조건 2번, 3번을 진행을 한 거고요. 조건 두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슬래브에 대한 모델링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대신에 하중을 프레임 로드로 해서 빔 로드로 직접 입력을 해준 겁니다. 어차피 일방향으로 하중이 전달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모델링을 하고 슬래브의 자중도 뭐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모델링을 하면 그 슬래브 요소가 모델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면내 방향의 강성을 잡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각막으로 이때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똑같이 쉘 요소로 모델링을 하기는 하는데 이 면내 방향의 강성을 굉장히 작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데크 섹션, 그러니까 쉘 요소 자체는 하중을 넣기 위한 요소로만 사용을 한 거고요. 실질적인 이 면내 강성은 각막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조건에 대해서 해석 결과를 분석해 봤는데 첫 번째 조건하고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비교를 했더니 100% 일치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쉘 요소를 모델링해서 하중을 가력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우회해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쉘 요소를 사용을 하기는 하되 그냥 단순하게 그 쉘 하중을 넣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도 결과는 거의 100% 동일하다. 이거는 사실 이 강성값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충분히 작은 값을 사용하시면 결과가 100%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어떤 방식으로 모델링을 할지를 결정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성 기둥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그 섹션을 입력할 때 위에는 그 내장되어 있는 DB를 사용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걸 이제 직접 만드는 형태로 정의를 하는 거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거는 합성 기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장되어 있는 단면 에이지 형광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뉴 프로퍼티를 가지고 한다면 이제 스페셜이라고 해서 이제 섹션 디자이너 우리가 어떤 원하는 그림을 그리듯이 단면을 정의하는 방법이 가능하고요. 또 두 번째는 프로그램 안에 자동으로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는 그런 매입형 단면이나 아니면 충전형 강관 같은 것들을 이제 정형화된 형태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고요.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섹션 디자이너라고 해서 그림 그리듯이 만드는 방법은 이제 콘크리트나 철골 같은 재료가 당연히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어야 그 어떤 영역에서 이 부분이 콘크리트다, 이 부분이 철골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철근이 사용된다면 철근에 대한 규격도 반드시 사전에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스틸 컴포짓이라고 되어 있는 이 정형화된 단면을 사용하는 방법은 수치를 입력하시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단면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도 사실은 재료에 대한 것은 반드시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할 때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바로 재료에 대한 정의였던 거고요. 다음 안 넘어가요. 잠깐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실습해 볼 것은 그 내장되어 있는 매입형 기둥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스틸 컴포짓이라고 하는 앞에 보였던 이 메뉴에서 여기 세 번째 항목을 선택하시면 이런 식으로 기존에 이제 입력하라고 만들어 놓은 창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쭉 입력하면 우리가 원하는 합성 기둥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실습을 직접 하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디파인에서 섹션 프로퍼티 가시고, 이것도 고기둥 요소처럼 선 요소기 때문에 프레임 섹션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이번에는 Add New Property 두 번째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럼 이번에 이제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는 Still Composite의 이 세 번째 메뉴를 사용할 겁니다. 이 기둥의 이름은 뭐로 할 건가요? SC1으로 하고요. 네. 저희가 합성 기둥이 1층에만 사용이 되고 있어서 뒤에 대쉬하고 1F 이렇게 더 붙여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단면이 800에 800 단면이라서 뎁스와 그 넓이와 깊이를 변경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철근에 대한 정보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Reinforcement의 Modify Show 리바를 눌러주시면 왼쪽과 같은 창이 뜰 거고요. 저희는 SD400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리바 머테리얼 변경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게 주철근이 직경 25에 8개고요. 띠철근이 D13에 300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택하는 순서대로 맞춰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지금 8개의 철근, 주근이 8개이기 때문에 여기 넘버에 보시면 3개, 3개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면 합성기둥 단면에 들어가는 그 철근까지 들어간 거고요. 다음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요거는 지금 매입형 이 기둥에 대해서 일종의 정형화된 형태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시면 Embedded I 섹션이라고 해서 이 안에 들어가는 철골 섹션을 여기에서 직접 치수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DB에서 이제 끌어와서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Embedded I 섹션 눌러보시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스틸 섹션들이 나와요. 앞에 우리가 섹션을 정의할 때 스틸로 정의했던 것들이 여기 뜨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 SC1이라고 하는 스틸 섹션하고 동일한 형광을 안에 매입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Embedded I 섹션에 SC1을 선택해서 OK 하겠습니다. 네, 밑에 재료도 C27을 써야 되니까요. 콘크리트에 대한 거는 C27로 바꿔주시고 OK 하면 단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아까는 원래 없었던 그러니까 SB1, SC1, SG1 이런 것들만 있었는데 이제 SC1의 1F라고 하는 합성기둥 단면이 추가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이 방법 말고 직접 그림을 그려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창을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들어가는 건 똑같고요. 아까 이제 Add New Property에 가셔서 제일 왼쪽에 있는 섹션 디자이너 눌러보시면 이런 식의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이제 베이스 머테리얼이라고 해서 필요한 그 콘크리트 재료 뭐 또는 네, 그런 것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래서 단면의 형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만드시는 거는 Define, Edit, Show Section 이라고 하는 이 섹션 디자이너를 직접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일종의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원하시는 변단면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이즈의 형광 또는 뭐 빌트업 섹션 같은 것도 여기에서 만드셔도 되고요. 실습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림 그리는 건 하지 않을게요. 네,
여기까지 해서 합성 기둥 정의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 철골 보기둥을 했고 그리고 합성 기둥에 대한 거를 했는데 이제는 합성 보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합성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면을 직접 만드는 방식은 아니고요. 이 프로그램 안에서 합성보 섹션을 따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설계 단계에서 자동으로 합성보로 고려하고 검토를 하는데요. 그 조건이 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어떤 철골보 자체가 양쪽 단부가 핀이어야 돼요. 그리고 프레임 섹션을 사용한 경우여야 되고요. 그리고 데크 섹션이 사용된 경우여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만 나중에 설계 결과를 볼 때 합성보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떤 보들이 이제 우리가 합성보로 보고자 하는 것들을 이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단 핀 조건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 먼저 그림만 보여드리고요. 내가 핀으로 만들고 싶은 부재에 오른쪽 클릭을 해보면 그 SB1이라고 하는 부재 또는 특정 부재만 왕창 다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어사인을 해주는 거고요. 프레임 메뉴에 가서 이제 우리가 흔히 다른 일반적인 프로그램에 가면 빔 앤 릴리즈라고 하는 그런 기능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단부의 조건을 바꿔줄 수 있는 기능, 그 기능으로 들어가서 모멘트에 대해서 양쪽을 다 풀어주시면 그게 이제 양단 핀 조건을 만드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SB1이라고 하는 부재를 바꿀 거기 때문에 왜요? 부재 할당을 먼저 해야 되다. 죄송한데 섹션을 만들고 부재를 할당을 안 했네요. 지금 뭘 할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기둥부터 먼저. 네, 기둥부터 할당을 하겠답니다. 원하는 부재만 띄우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처음에 이 상태였고요. 순서대로 보여주시죠, 천천히. 네. 지금 보시면 이런 형태로 있을 건데 먼저 슬라브 섹션들이 보이면 부재 자체를 지정하는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슬라브 있는 부분들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슬라브 있는 부분들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우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그 부재들에 대해서 하이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재들을 먼저 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좀 불편하시니까 컨트롤 쉬프트 F3을 누르시면 부재 3D 뷰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 밑에 보시면 이 광각 같은 것을 원래는 60으로 되어 있으실 텐데 그거를 0으로 설정을 하시면 이렇게 직각으로 바로 볼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빠르게 보고 싶으시면 XY 평면 누르시면 바로 XY 평면으로 올라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둥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부재들을 다 안 보이는 형태로 만들 계획이라 지금 보시면 요 버블하고 여기 라인하고 여기 버블 라인 이렇게 세 개 지금 보시면 기둥이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보부재들을 선택을 해서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기둥 부재를 제외하고 지금 깡통 모델 같은 경우에는 빔하고 컬럼이 섞여서 부재가 아무렇게 막 할당이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부재들을 전부 먼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선택이라는 거는 편한 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둥만 가지고 먼저 띄워놓고 저희가 이거를 할당을 하는 게 편하니까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정면을 보신 다음에 기둥 부재만 다 선택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보호를 일일이 선택하는 게 어려우시면 그냥 앞에서 보는 뷰로 바꿔서 기둥만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SC1이든 SC1 1F든 할당을 어사인을 해주시는 거죠. 어사인 하실 때는 이 메뉴에서 어사인하고자 하는 부재를 두고 오른쪽 클릭을 하신 다음에 어사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 기둥하고 일단 2, 3, 4, 5, 6층의 기둥까지 할당을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여기까지 다 진행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보에 대해서도 할당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할당한 기둥 부재들을 전부 하이드를 해준 상태에서 X와 Y 평면으로 보시면 네, 보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보고 할당하는 게 편하시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어사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층별로 부재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 한 번에 보고 똑같은 부재를 한 번에 입혀주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어느 부재인지를 지금 자료를 바로 보실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하는 순서대로 쭉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가 SG1이고 어디가 SB1인지를 저희 실습 화면을 보면서 따라서 할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뭐부터 하실 거죠? 먼저 SB1부터 네.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SB1부터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그 배포된 자료 보시고 위치를 찾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자료를 원래는 양쪽에 띄우고 싶었는데 그러기가 어려워서요. 선택 다 되셨으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SB1에 가셔서 Assign SB1 해주면 이제 SB1 부재가 되겠죠. 사실 나머지가 다 SG1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재를 선택해서 SG1으로 할당해주고. 저희도 이거를 뭐 실습을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도 계속 스터디하는 단계이고 사실 그 기능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일부의 일부를 저희가 지금 실습을 해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고 아마 앞으로 사용해 보면서 좀 더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아는 방법 선에서만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렇게 하고 나면 부재가 할당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SB1에 대해서 양단 핀 조건을 또 할당해 줄 수가 있게 됐습니다. 혹시 다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본인 화면 보여주시면 돼요. 네. SB1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화면에도 어디가 선택되어 있는지가 나옵니다. 점선으로. 지금 선택이 되었다는 뜻이고 이 부재들에 대해서 저희 양단 핀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Assign 메뉴에 가셔서 프레임에 가시면 위에서 세 번째 여기에서 같은 창 보고 계시겠죠? 여기에서 맨 아래에 있는 체크 해제해 주신 다음에 모멘트 22 모멘트 33 풀어주시면 됩니다. 스타트와 엔드 모두 다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 해주시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핀 조건이 설정된 부분에 이렇게 검은 색깔 점이 추가가 됩니다. 이게 나오면 제대로 할당이 됐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하고 OK 해주시면 되겠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점에 대한 건데요. 저희가 모델링만 해놓고 지금 맨 아래, 1층 아래에 지점 설정을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고요. 어사인 메뉴에 가셔서 이 지점 같은 경우에는 점에 대해서 고정을 설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프레임이 아니라 조인트에 가셔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또 한번 같이 보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모델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노드들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어사인에 가셔서 조인트에서 제일 첫 번째 메뉴 선택해 주시고 저희는 완전 고정으로 할 거거든요. 모든 자유도를 구속해 주신 다음에 어플라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림이 조금 바뀌었죠? 아까는 삼각형이었는데 지금은 꽉 잡혀있는 일종의 사각형 형태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지점 설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강체 각막을 적용하지 않을 뿐이지 이제 스토리 다이어프램이라고 하는 기능 자체는 또 사용을 해주셔야 윈드로드에 대한 자동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설정은 스토리 다이어프램 설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디파인 메뉴에서 다이어프램을 설정하는 게 되겠고요. 이 과정은 지금 아마 직접 보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탭스에 가서 네, 디파인에 가서 다이어프램 가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겠죠. 여기에 이미 D1이라는 게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처음에 모델 그냥 생성하면 무조건 자동으로 들어가는 그냥 일종의 더미 요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모디파이를 해서 필요한 정보로 바꿔주겠습니다. 처음에 D1이라고 하는 게 이 리지디티가 리지드로 되어 있어요. 강체 각막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저희는 강체 각막을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세미 리지드로 바꿔서 OK 해주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사용하면 안 되고요. 다이어프램을 할당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클릭 하셔가지고 이 요소를 클릭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슬래브 요소를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의 메뉴에서 다이어프램 가보시면 방금 저희가 모디파이 했던 D1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죠. 그거를 어사인 해주는 겁니다. 이 쉘 요소에다가 어사인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쉘 요소 모델링 해놓고 왜 다이어프램을 걸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리지드를 한 게 아니라 세미 리지드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쉘 요소가 갖고 있는 면내 강성은 쉘 요소 거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이 사용되고 있는 컬럼들의 로컬 축이 다 똑같지가 않아서 로컬 축을 변경하는 실습을 좀 할 거고요. 발표 자료를 보여주세요. 네, 여기서 보시면 이 프레임들의 로컬 축을 바꿔줄 거예요. 일부만 여기 중간에 있는 부재들만 바꿔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프로그램에서는 베타 앵글이라고 부르는 그런 앵글을 바꿔주는 걸 할 거고 어사인 메뉴에서 이거는 요소에 대한 축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프레임 메뉴에 가서 로컬 액시스를 바꿔주게 될 거고요. 이것도 화면 보면서 직접 해보겠습니다. 네, 부재를 선택하려면 아무래도 보이는 화면을 조정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뭐하고 있는 건지 아실까요? 저희가 바꿔야 되는 부재가 여기 중앙에 있는 기둥들만 축을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재를 바꿀 건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기둥이라서 약간 정면에서 보고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한 부재들 선택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축을 바꿔줄 건데 네, 어사인에 가서 프레임에 가셔서 로컬 액시스로 가보면 다음과 같은 메뉴가 뜨고요. 앵글을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0도로 되어 있겠죠? 요거를 저희는 90도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플라이 또는 OK 하시면 설정이 적용이 될 거고요. 이렇게 설정하고 나면 로컬 축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게 뜨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된 건가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요소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들을 좀 같이 해봤고요. 네, 지금까지 문제 없으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음으로 이거 다음으로는 고유체 해석도 하고 구조 해석도 하고 할 건데 그러려면 질량에 대한 정보도 추가를 해줘야겠죠? 질량에 대한 거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질량을 계산할 거냐 이거를 이제 설정을 해주게 되는데 디파인에 가서 매스 소스에 들어가서 이제 설정을 해줄 거예요. 이것도 화면 같이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Define 메뉴에 가셔서 Mass Source를 눌러보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뜨죠.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뭐가 있기는 있는데 이걸 그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모디파이를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add 하셔도 돼요. 새로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정보를 그대로 쓰지 않고 저희는 바꿔주세요. 필요한 만큼 바꿔주시고 만들어서. 이거는 좀 이따가 하중을 케이스 만들고 나서 한 번 더 그러니까 한 번 더 설정을 할게요. 일단 기능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떤 하중으로 넣은 요소를 질량으로 치환해서 사용할 때는 그 로드 패턴 자체를 여기에 사용해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데드로드라고 하는 거 아직 로드 설정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로드 설정을 안 한 상태에서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넣지 않은 어떤 정보가 들어가는 걸로 보이실 텐데 이 부분은 하중을 넣은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설정을 하겠습니다. 해석을 하기 전에. 그래서 일단 화면만 같이 보신 걸로 하고 일단 꺼주시고요. 그래서 하중 생성, 입력, 조합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로드 패턴이라고 해서 그 일종의 껍데기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이 하중을 넣겠어 라고 하는 그런 껍데기를 만드는 거고 Define 메뉴에 가시면 이제 로드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들어가셔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하중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랑 같은데 데드로드, 라이브로드, 이 콘L라고 SDL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EX, EY, WX, WY를 만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횡하중에 대한 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 먼저 중력하중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하자면 이제 데드로드는 알고 계시는 고정하중, 라이브로드는 활하중인데 저희가 데드랑 라이브만 있으면 되는데 밑에 두 가지를 왜 더 만드느냐 이거는 이제 저희 건물에 한해서만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콘LL은 컨스트럭션의 라이브로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합성보를 지금 다루고 있어서 이 하중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SDL 같은 경우에는 마감재 하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ADS나 SDS 쓰실 때 간간히 이런 거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감재 하중하고 실제 그 구조체 하중을 분리해서 그 하중 로드 패턴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건 항상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실습 건물에 한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분들께서 필요하신 거에 맞춰서 사용하고자 하는 거에 맞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는 사실 어떤 하중값을 여기에 직접 입력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껍데기만 만드는 거고요. 그런데 횡하중, 지진하중이나 풍하중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직접 어떤 개수들, 이 하중을 계산하기 위한 각종 개수들을 직접 설정을 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쭉 같이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일단은 이 중력 방향의 하중에 대한 로드 패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Define 메뉴에서 로드 패턴 들어가 보시면 지금 기본으로 데드랑 라이브가 들어가 있긴 해요. 여기에서 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프 웨이트에 대해서 이제 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정 하중 쪽에다 하중을 넣으면 얘를 나중에 자중 계산을 한 거 가지고 질량에 반영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데드, 라이브 이미 있으니까 콘LL, 컨스트럭션 라이브 로드에 대해서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때는 타입이 컨스트럭션입니다. add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감재에 대한 고정하중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때는 데드 바로 밑에 있는 슈퍼 데드로 해서 오케이 넣어주시고요. 그럼 이제 이거는 중력 방향에 대한 하중을 지금 입력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횡하중을 넣어 볼 건데 자료 일단 먼저 보고 얘기할게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지진하중에 대한 정보가 왼쪽에 표와 같고요. 이걸 그대로 프로그램에서 자동 산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정보를 여기에 그대로 적용을 할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실습할 때 같이 보여드리면서 얘기할 거고 그래서 EX, EY를 만들어 볼 겁니다. 탭스 가셔서
로드 패턴에 가서 지진하중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EX 이름은 본인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저희가 지진하중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타입에서 사이즈믹 선택해 주시고, 이때는 저희의 하중 조합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레터럴 로드에 대해서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KDS 411700을 선택해 주시고, 네, 만들어 주시고요. EY도 개수 설정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요. 껍데기를 다 만든 다음에 이 사이즈믹 로드에 대한 구체적인 개수를 설정해 주셔도 되고, 먼저 하중 조합 만들고 나서 곧바로 그 횡하중에 대한 개수를 입력해 주셔도 돼요. 저희는 지금 일단 케이스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각각 방향에 대한 정보를 만들려고 합니다. 입력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EX에 대해서 먼저 클릭하신 다음에 Modify Lateral Load에 가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이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항목을 체크하고 OK를 하면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는 화면과 똑같은 방식으로 선택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X방향에 대한 거기 때문에 Y에 대한 건 다 체크를 해제했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에서 계산해주는 그 고유 주기, 약산식도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사이즈믹 존이나 사이트 클래스라든지 내진 설계 개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저희 건물에 해당하는 걸로 변경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OK 하면 EX 설정된 거고, 똑같은 방식으로 EY에 대해서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OK 하면 지진하중에 대한 건 설정이 끝났습니다. 자료 한 번만 열어주세요. 네,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풍화중에 대한 걸 입력할 건데요. 저희가 처음에 검증하는 단계에서는 풍화중이 그때 업데이트가 안 돼서 저희는 실제로 처음에 검증할 때는 유저 로드로 풍화중을 직접 넣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팁스를 사용하신다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풍화중은 기본 설계 풍속과 노풍도 중요도가 왼쪽에 나와 있는 표와 같고요. 이 정보를 그대로 입력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WX, WY를 만들 거고요. 타입을 윈드로 바꿔서 만들어 주시고, 적절한 기준도 선택해서 일단 추가를 해주고요. WY도 똑같은 방식으로 추가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수를 선택해서 입력해 주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아 보일 수 있는데 아마 다들 풍화중 입력해 보셔서 다 익숙하신 내용일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대로 따라서 체크하고 입력하고 해주시면 됩니다. 윈드로드 파라미터 수정 방금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저층 건물을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이 빌딩 클래시피케이션은 그대로 두고 어크로스 윈드 이펙트 선택해 줬고요. 나머지는 바꿀 게 없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하고 OK 하겠습니다. WY도 마찬가지로 수정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그 방향을 바꿔주셔야겠죠? 글로벌 X에서 글로벌 Y로. 그 다음에 정보 바꿔주시고 또 똑같이 어크로스 윈드 이펙트 체크한 다음에 OK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좀 단순한 건물이라서 이 정도만 설정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필요하시면 또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확인하셔가지고 변경해 주셔야겠죠. 저희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드 패턴을 다 만들었고요. OK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지금까지는 로드 패턴이나 이런 것만 만들고 그 중력 방향 하중에 대한 값을 아직 어디에도 입력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쉘 로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쉘 유니폼 로드 셋이라고 하는 그 쉘 로드를 어떤 값으로 할래 하는 걸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저희가 어떤 하중을 사용할 건지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페이지고요. 중력에 대한 하중, 고정 하중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아요. 활하중도 마찬가지고요. 자중의 경우에는 부재 단면에 따라서 자동 산정되는 프로그램 내에서 계산하는 기능 사용을 할 거고요. 근데 이때 하나 이제 주의할 점 아니면 뭐 일종의 팁일 수도 있는데, 자중을 산정할 때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이거를 길이를 어떻게 할 건지를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중을 산정할 때 어떤 특정 기능에 따라서 질량 산정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이 창을 한번 일단 보여드릴게요. 어사인에 가서 프레임에 가시면 end length offset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프레임 셀프 웨이트 옵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3개가 있죠. 오토가 있고 풀 랭스가 있고 클리어 랭스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질량 자중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 부재의 전체 길이를 사용하겠다. 세 번째는 계산하는데 순 길이만 사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토라고 하는 건 그럼 어떠냐? 이거는 보 같은 경우에는 순 길이를 사용하고 기둥의 경우에는 전체 길이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라서 이걸 어떻게 체크하냐에 따라 질량 산정 결과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그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에 표를 하나 넣었는데요. 제일 오른쪽에 보시는 게 그 결과입니다. 이 탭스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 3가지에 대해서 하중 산정 값을 비교를 한 건데, DL 값만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자중에 대한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이 옵션하고 관계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토로 했을 때를 1.0이라고 한다면, 전 길이를 했을 때, 보든 기둥이든 전체 길이를 반영해서 자중을 산정했을 때가 당연히 조금 더 클 거고요. 전부 다 순 길이로만 계산했을 때가 조금 더 작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서 뭐 고유치 해석 결과를 비교하실 수도 있고 하중값을 비교하실 수도 있고 방법이 그러니까 어떤 데에 활용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혹시나 하중 산정 결과에서 뭔가 차이가 있나? 이런 걸 확인하고 싶으시면 또 이런 기능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델에서 어떤 기능으로 자중을 산정하고 있는지, 어떤 조건으로 자중을 산정하는지 이런 거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를 추가로 말씀을 드렸고, 본격적으로 그 값을,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하중 값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같이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Define에 가셔서 조금 Shell Uniform Load Set 눌러주시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중을 추가해 줄 거예요. 기준층하고 지붕층을 나눠서 만들 거고요. 기준층이라고 입력해 주신 다음에 add 해주시면 로드 패턴 중에 선택해서 그 값이 뭐다 이렇게 입력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나오는 로드 패턴은 우리가 그 앞에 만들었던 로드 패턴을 얘기하는 거고, 기준층의 마감 하중부터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0.969. 그 다음에 라이브 로드 3.5 쓸 거고요. 시공 활하중 콘크리트 LL 컨스트럭션이죠. 1.0으로 이렇게 똑같이 해서 OK를 해주시면 기준층에 대한 그 바닥 하중, 면 하중을 만들어 주신 거고요. 이번에는 지붕층에 대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붕층은 마감이 2.969, 라이브는 3.0, 컨스트럭션 라이브 로드는 1.0. 일단 저희 모델에선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OK 하면 기준층하고 지붕층에 대한 바닥 하중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나면 또 하중만 만들어 놓는다고 끝이 아니라 바닥, 그러니까 쉘 요소에다가 이 쉘 로드를 적용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쉘 로드 적용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준층하고 지붕층을 나눠놨기 때문에 먼저 기준층에 대해서 쉘 로드를 입력해 볼게요. 기준층 선택을 하시고
어사인에 가셔서 쉘로드에 가보시면 유니폼 로드 셋이라고 있어요. 네, 클릭해보시면 방금 저희가 만든 유니폼 로드, 쉘로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준층을 먼저 적용을 할 거니까 기준층에서 어플라이 해주시면 저희가 선택한 바닥판들에 기준층 하중이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같은 방식으로 지붕층을 선택하셔서 지붕층에 대한 로드를 어플라이 하시면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기준층하고 지붕층하고 나눠져서 하중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넘어가기 전에 일단 매스를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아까 저희 매스를 만들다가 못했잖아요. 질량 소스를. 그래서 Define 메뉴 가셔가지고 매스 소스에 들어가 보시면 네, 이렇게 모디파이어스 들어갈 건데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네, 마감 하중을 추가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 이건 저희 모델에만 한정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방법만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해서 OK 하시면 매스까지 설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드 패턴도 만들었고 각각의 로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설정도 끝났고 그 다음에 바닥 하중도 적용을 해줬고 그럼 그 다음에는 사실 구조 해석을 바로 해도 되는데 지금 여기 메뉴상에서 이게 이제 Define 메뉴 안에서 로드 패턴, 그 다음에 쉘 유니폼 로드 셋,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게 로드 케이스하고 로드 컨비네이션이라서 이걸 사실 지금 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그냥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중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로드 케이스에 대한 걸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드 케이스를 만들어 주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앞에 로드 패턴을 만들면 여기에 자동으로 로드 케이스가 들어가는데 그런데 하나 주의할 점은 여기에 제가 만들지 않은 케이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모달이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고유치 해석에 대한 케이스를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서 추가를 해놔요. 그래서 사실 이 로드 케이스 자체에서 특별하게 수정하실 부분은 없는데 한번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가 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눌러보시고 모디파이 하시면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드 패턴 만든 대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실습에서 설명이 됐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하중조합도 자동으로 만들어주기는 해요. 근데 100대30이 자동으로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지금 100대30을 만들기 위해서 이 로드 케이스 자체에서 조금 더 추가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 페이지. 네, EX, EY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100대30 룰이 필요하다면 이 로드 케이스를 따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자동으로 하중조합이 될 때 EX, EY가 포함되지 않도록 삭제를 해주는 작업을 한번 거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Define의 로드 케이스에 가보시면 네, 지금 여러 가지 케이스가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달이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 그거는 모달 케이스면서 아이겐 밸류 해석을 한다는 뜻이죠. 나머지들은 우리가 입력한 대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EX, EY만 사용하시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100대30 룰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그 새로운 케이스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작업을 같이 할 건데요. 일단 add 케이스, new 케이스를 하셔서 케이스 이름을 100대30이 적용되는 걸로 만들 거니까 일단 1.0 EX에 플러스 0.3 EY라고 하는 케이스를 만들어 볼게요. 이름을 정해 주셨으면 밑에 로드 어플라이드 하시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로드 패턴을 막 조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하중에 대해서 조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EX는 1.0, EY는 0.3으로 하셔서 OK 하면 이 첫 번째 하중 조합이 만들어졌고요. 케이스가 만들어진 거죠. 두 번째는
1.0EX 마이너스 0.3 EY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방식이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라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번에는 EY 앞에 마이너스 0.3이 있기 때문에 스케일 팩터도 그거에 맞춰서 반영해 주시면 되고, 오케이 하면 이제 두 개 만들어졌어요. 세 번째는 1.0 EY에 0.3 EX가 되겠죠. 네. 방식이 같으니까 아마 다들 잘 따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까지 만들어 볼게요. 1.0 EY에 마이너스 0.3 EX. 네,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시면 추가로 4가지의 로드 케이스가 만들어진 거고요. 이 로드 케이스를 가지고 프로그램 내에서 자동으로 로드 컨비네이션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로드 케이스가 남아있으면 그 있는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하중조합을 막 자동으로 만들기 때문에 EX, EY가 불필요하다 하면 이제 삭제해 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고 로드 케이스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드 컨비네이션을 만들어 줘야 될 텐데요. 로드 케이스 바로 밑에 메뉴가 로드 컨비네이션이고요. 이 로드 컨비네이션에 또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역시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거는 디폴트 디자인 컨비네이션이라고 해서 그걸 클릭해주면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에 맞춰서 하중조합을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그래서 뭐 스틸 프레임인지 아니면 뭐 콘크리트인지 이런 것들 선택해서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이것도 실습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직접 만드는 건 사실 다들 하실 수가 있을 테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로드 컨비네이션 자동화하는 것도 눌러보면 하실 수는 있겠지만 한번 테스트를 같이 해볼게요. 네, 위에 있는 거 아니고요. 밑에서 2번째 디폴트 디자인 컨비네이션 가셔서 저희는 스틸 프레임이니까 일단 첫 번째 체크, 그 다음에 합성 부재들이 있기 때문에 컴포짓 빔 디자인까지 체크를 해서 오케이 해주시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하중 조합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하중 조합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여러 번 검증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도 사용하시면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이름만 나와 있어서 이 하중 조합이 뭔지를 바로바로 확인이 불가능하시잖아요. 근데 갖다 대면은 어떤 하중 조합인지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는 이건 다 테이블의 형태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테이블 보여줄 수 있나요? 테이블 어디서 봤다? 여기 어디였던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네, 여러분 디스플레이를 눌러서 맨 아래에 가보시면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아니 이거 끄고 디스플레이 메뉴를 눌러서 맨 아래 보시면 쇼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그거 클릭해 보시고 로드 케이스가 어떻게 지금 들어가 있는지 보고 싶으시면 로드 패턴 데피니션에 가셔가지고, 아니면 로드 케이스? 네, 로드 케이스 데피니션에 가서 컨비네이션에 대한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테이블을 보겠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체크를 해보세요.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해보시면 각각의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고 테이블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는 값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런 방법으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름도 당연히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실 수 있고, 이거는 또 지금 여기서는 테이블을 보기만 하지만 이 기능 중에서 일종의 엑셀이랑 이렇게 연동해서 테이블을 직접 막 붙여넣기 해서 바꾸는, 수정하는 그런 기능도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로드 케이스 이름이 너무 익숙하지가 않은데 싶으면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탭스에서, 그러니까 넥스 기술에서 제공하는 그런 플러그인 같은 거 사용하면 더 쉽게 바꾸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중조합까지 지금 들어가 갔고요. 다음은 이제 구조 해석으로 넘어갈 건데요. 네, 다음은 저희 이제 설정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구조 해석하고 결과 확인하는 걸로 넘어가 볼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모델 똑같이 만들었을 때 저희가 완성본을 만든 상태에서 확인했던 고유치 해석 결과인데요. 여러분들이 만드신 모델도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모델에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유치 해석 결과를 확인하시려면 그 수치 자체는 표로 보셔야 되고 당연히 이제 형상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일단 결과 자체를 표로 어떻게 볼 건지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서 아까 같이 봤던 쇼 테이블에 가시면 거기서 저희가 보고자 하는 테이블로 보고자 하는 여러 가지의 그 항목들을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려고 하는 고유치 해석 결과도 똑같이 그 테이블 안에서 확인을 하게 되실 거고요. 이거는 저희 이탭스 모델 같이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모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메뉴에서 쇼 테이블 들어가신 다음에 이번에는 죄송해요 여러분, 해석을 돌리셔야 됩니다. 해석은 여기 위에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F5를 누르셔도 됩니다.